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김정은 안 죽어서 섭섭하시죠? 저도 매일 말씀드리지만 섭섭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매일 보고 드리지만 지금 미국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악관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박근혜 정부 거의 끝나갈 무렵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아주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맞추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설계를 했던 사람인데요. 자, 꿈틀대는 군사 옵션입니다. 그 설계자 저승사자가 귀환합니다. 자, 저승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어떤 군사 옵션 꿈틀거리는 정황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뭐 거의 군부를 찌피고 있지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곧 미국의 현실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학계에서 또는 뭐 여러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뭔가 여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조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김정은이 뭐 죽었나 살았나, 유고됐나 안 됐나 하는 그런 상황이 터졌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건 조성 이런 거 이제 완전히 딱 수그러들었는데, 사실 지금 또 보면 계속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의 여건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 국무부 관영통신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또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5월 9일이죠.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7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협상 와중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토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발사 징후 조기 탐지가 어려워 훨씬 더 위협적이다 라고 분석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평양 인근 신리에 짓고 있는 탄도미사일 수용 시설은 ICBM에 사용하는 고체 연료 추진체 제작과 ICBM 제작을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면서 이 시설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압박용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계속 이 미국이 또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이제 개발해 나갔고, 그동안 북한이 만들었던 그 단거리 고체 연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걸 바탕으로 이제 ICBM도 만들 거다, 고체 연료로. 그런데 그 ICBM 발사 징후 포착이 어려워서 미국이 막아내기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때려야 되는 것이죠. 위험이 있으면 먼저 때리는 게 그동안의 미국의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학계에서도 여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랜드 연구소나 이런 데는 이 공화당의 거의 그 관영 또는 기관 언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연구소는 이 공화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브루킹스는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수송기들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요.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왜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데?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유엔서 후방기지, 즉 일본에서 모든 군수품하고 이런 것들이 발진하는 그런 기지가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어떤 물자들이 집중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처음 보는 비행기인데요. B737이라는 그 기종이죠. 그런데 뭐 도색을 봐도 처음 보는 도색이죠. 이건 민간 항공사인 히루드 항공이에요. 한번 보시겠는데요. 미 국방부가 요인 수송용으로 2007년 도입했으나 2014년 민간 항공사인 히루드 항공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를 해서 운용 중인 요인 수송기입니다. 2020년 5월 8일 야간에 에드워드 기지를 이륙해서 엘멘도르프, 그리고 미사와, 이와쿠니, 가데나로 비행하며 인원만 내려주었습니다. 자, 힐우드 항공, 그러니까 미 공군은 아니죠. 그런데 원래는 미 국방부 운영하다가 이제 이 그 힐우드 항공에 이 비행기를 줬어요. 그래서 힐우드 항공에 미 국방부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힐우드 항공이 어디냐? 지금 뭐 우리 T-50 그 고등훈련기 미국에 8대 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T-50을 사가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 히루드에서 사가서
미군에게 납품을 이제 해서 미 공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이제 보잉에서 진짜로 자기네들이 계약했던 그 훈련기가 납품이 되면 그때 이제 이 T-50을 빼서 자기네들이 다시 무슨 어그레서라든지 그러니까 뭐 가상적기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 고용 용역 회사예요, 바로 여기가. 그래서 이 히루드 항공에 있는 건데 이거는 민간인이 아니고 요인 수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월 8일 날 처음에 에드워드 기지에서 누구 태우고 알래스카의 엘멘드로프에서 태우고 그리고 일본 혼슈 최고 북쪽의 여기 보시면 이제 미사와로 착륙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미사와 기지에 누군가 내려주고 그리고 일본 혼슈 최고 남쪽에 있는 이와쿠니 기지에 또 누구 내려주고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에 누구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람을 실어 날랐어요. 자, 그 다음에 탄약 수송기로 보이는 아주 큰 보잉 747 화물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잉 747인데요. 아틀라스 에어. 이것도 역시 미 국방부, 미 공군이 임차한 화물기예요. 미 공군이 임차한 화물 수송기로 주로 항공기 부품과 탄약을 수송합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일본 요코타에 항공기 부품과 탄약을 주 1, 2회 수송하는 정기편으로 운영이 됐으나 5월부터,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죠. 엘멘도로프, 즉 알래스카에서 가데나, 즉 오키나와까지 수송 임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일본 그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각종 부품, 전투기 부품, 탄약 이런 것들을 수송해주는 정기편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느닷없이 이제는 알래스카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가는 겁니다. 알래스카. 그러니까 트래비스, 캘리포니아에서 요코타 가는 것도 그대로 하고 그리고 추가로 알래스카에서 오키나와 가는 이 화물편도 지금 갑자기 증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알래스카에서도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이 많이 생겼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정말 대형 수송기인데 C5M 갤럭시 초대형 수송기죠. 이건 이제 20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겁니다. 미 공군 예비군 사령부 예하에 제439 항공수송비행단 소속으로 매사추세츠주의 웨스토퍼 공군 기지에 주둔합니다. 파나마 침공과 걸프전 등 미군의 주요 해외 원정 작전에 모두 동원이 됐으며 5월 3일과 4일 그리고 5월 8일 날 트래비스 기지에서 요코타 그리고 가데나로 대량의 물자를 수송했습니다. 자, 5월 3일 날 이 요코타 기지에 착륙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데나 기지에 착륙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기지에서 뭔가를 싣고 다시 또 요코타 그리고 또 가데나 한 번 더 왔어요. 5월 8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 초대형 수송기가 두 번으로 온 겁니다. 이 초대형 수송기 200톤의 각종 탄약을 실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탄약을 싣고 각각의 기지에 내려줬다라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송기로 뭔가를 지금 실어 날라줬죠. 자, 그러면은 이 엘멘도르프와 트래비스 기지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시겠는데요. 엘멘도르프는 바로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기지죠. 여기는 미 육군의 신속기동부대 25사단의 4여단의 출동 거점입니다. 이 엘멘도르프 기지 바로 인근에 25사단 4여단이 있거든요. 한반도 전시에 가장 먼저 오는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 태평양 공군 작전에 항공 탄약을 제공하는 제3탄약대대와 대규모 탄약창을 운영합니다. 미군 내 별칭은 더 아모 바지라고 하는 별칭인데 그러니까 뭐 탄약 추진기지다, 탄약 바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급기지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폭격기도 출격하고 엄청난 전략기지인데 이런 식으로 워낙 큰 기지다 보니까 군수보급기지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트래비스 기지는 뭐 하는 기지냐? 여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즉 서부 연안에 있다 보니까 미 본토에 있는 각종 기지에서 뭐 이렇게 모아서 이 물류기지예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트래비스 기지로 뭔가 다 오면 여기에서 이제 화물을 다 분류해서 일본이나 괌이나 한국이나 이런 식으로 서태평양에 있는 쪽으로 이제 추진하는 바로 그 화물 물류 전진 기지입니다. 그래서 엘만도르프 기지 그리고 트래비스 기지 여기에서 뭔가 자꾸 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탄약을 비롯한 물자들이 지금 계속 증강되고 있다. 후속 군수지원 물자들이 계속 증강되고 있다. 훈련 상황이 아니고 뭔가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약을.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물자만 계속 증강을 하냐? 그게 아닙니다. 미 공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 뭐 이런 이 항공력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아니 휴일에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군도 웬만하면 휴일에는 쉬는데 미 공군 더 하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5월 9일 11시 09분에 찍힌 사진이에요. 바로 일본 혼슈 북부의 미사와 기지에서 찍힌 사진인데 제209 전자전 비행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훈련하고 착륙하고 이착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도쿄 ATC와 교신을 하는 게 잡혔습니다. 우리 지금 남쪽으로 내려간다 라는 교신을 도쿄 ATC하고 관제소죠 하고는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것도 잡혔어요. 전자전 공격 비행대가 지금 휴일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전 비행대만 훈련하냐? 다른 것도 합니다. 자, 미사와 기지에 있는 35 전투비행단, 여기에 있는 F-16CJ 전투기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9일이죠. 이착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비행기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확 떠서 지금 올라가는 이 상황을 한번 보니까 자,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양쪽에 이렇게 날개 끝에 달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발, 암람 2발, 사이드와인더 2발 이렇게 해서 공대공 무장을 하고 아주 멀리 갔다 오겠다라는 표시로 대형 보조연료통 2개를 달고 이런 식으로 지금 F-16 전투기들이 주1 미군입니다. F-16 전투기들이 지금 떠요. 근데 평소에 이제 이 F-16 전투기의 원래 임무는 이 미사와 기지 F-16들은 시드 작전, 즉 북한 이 동해안 지역 이쪽의 시드 작전, 그러니까 방공망, 레이더 기지, 대공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임무를 하거든요. 물론 그거 다 타격하고 나면 다른 일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대지 그러니까 이 레이더 기지를 부수는 그 무장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공대공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뭔가 중요한 비행기들, 대형 항공기들을 호위하는 임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F-16만 하냐? 아니에요. 일본 혼슈 이제 이 북쪽에 있는 그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예요. 치토세 기지. 그 치토세 기지에 주둔하는 203 전술 비행대 소속의 F-15 일본이에요. 항공자위대 F-15가 치토세 기지가 아니고 주일 미 공군의 미사와 기지로 와서 합동 훈련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자, 여기 동체 아래에 보면 미사일이 보입니다. AAM4 일본 일본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 암람체로 사정거리 120km짜리예요. 이거 지금 두 발 여기 두 발 4발 달렸어요. 또 날개 끝에 AAM3 90식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이죠.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또 2발 달려 있어요. 그래서 6발의 공대공 미사일 장착하고 오직 공중전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대형 보조 연료 탱크 2개씩 달고 역시 바로 옆에 있는 F-16들하고 똑같은 이런 공대공 무장을 하고 뭔가 주말에 토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지도 아니고 남의 기지에 가서 이거 굉장히 큰 뭔가 큰 세력들을 호위해주는 임무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폭격 스트라이커 패키지라든지 지금 여기에 이제 뭐 B1B 오고 또 제가 B2 온 그 정황 보여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 폭격기들이 지속적으로 오니까 그 전략 폭격기들을 호위해주는 임무를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이제 김정은이 죽었냐 살았냐 하는 그 막바지 때 미국의 B1B가 동해를 한번 싹 들어왔다가 나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호위했던 기체들이 바로 이 기체들이에요. 이 부대가 호위를 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공대공 무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대형 폭격기의 이동을 호위해주고 엄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정도로 많은 전투기들이 지금 뭐 F-15, F-16 이렇게 다량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많은 폭격기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대북 군사 옵션, 그것을 설계한 저승사자의 귀환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귀환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지금 이제 잘 기억 못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임명한 국가안보보좌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그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낙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긴급하게 임명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허버트 맥메스터, 이제 현역 육군 중장이었죠. 그리고 허버트 맥메스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된 사람이 존 볼턴. 그리고 존 볼턴 너무 강성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 존재감 별로 없는 사람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클 플린은 초강경 매파입니다. 존 볼턴과 거의 뭐 삐까삐까한 그런 엄청난 매파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굉장히 이제 이 파트너십을 맺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작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낙마를 했지요. 낙마를 해 있다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복귀를, 러시아 스캔들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미국 민주당이 작전한 것이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7일 날 포브스가 보도를 했는데, 현지 시각 우리 시간 5월 8일 날 법무부가 그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가 백악관으로 귀환하는가? 라고 포브스가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그러면서 예상은 백악관의 안보 라인으로 복귀할 것이 이제 1순위,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제 워낙 강성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에 아주 그 작전 세력들, 정말 나쁜 작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좀 의심되는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는 그런 위원회를 지금 이 공화당에 만들어서 거기에 메인 어떤 그 전사로 지금 활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저는 희망이 있다면 지금 뭐 오브라이언 같은 존재감 없는 그런 국가안보보좌관보다는 이 마이클 플린이 다시 복귀해서 당시 이제 이 김관진 장관하고 북폭을 어떻게 할 거냐,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어떻게 수행할 거냐, 이런 거 설계했던 사람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을 받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협상을 안 한다. 그리고 북한은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의 세속적인 동맹국가다. 적인 테러나 테러리스트들이랑 마찬가지다. 내가 보좌관이 되면 북한을 가장 먼저 손보겠다. 라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 보려고 계획 짜다가 손보기도 전에 이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낙마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클리어가 되고 다시 복귀를 하죠. 그래서 5월 27일 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물론 무죄로 판결이 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현업에 복귀를 하는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 세팅되죠. 강습 상륙 전단 세계 전단 세팅이 되죠. 그리고 수송기, 탄약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사전 배치 전단 지금 막 들어와 있죠. 시내에 공군 탄약선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이런 지휘관이 확실한 신념을 가진, 북한에 대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확실한 신념을 가진 지휘관이 그 안보라인 최상층부에 들어온다면, 지금 김정은 심근경색으로 죽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고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승사자의 귀환이라고 포브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귀환할 것을 기대하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기대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